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더욱이 타 LCC들과의 경쟁에서 갈수록 불리한 여건에 처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사회가 강력한 여론 결정을 통해 조속하게 마무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 입장에서는 결국은 가덕 신공항도 거점 공항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거점 공항에 적합한 거점 항공사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심재훈 경제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에어부산 문제를 다루는데요. 언뜻 생각을 하면 한 기업을 왜 다루느냐 할 수 있는데 사실 부산과 부산 경제에 굉장히 중요해서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먼저 왜 중요한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현안 중에 가장 큰 사항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입니다.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거점 항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점 항공사의 역할에 따라서 신공항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결합이 진행이 되면서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존폐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장님. 에어부산은 이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부산 기업입니다. 만약에 에어부산이 분리 매각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진에어하고 에어서울하고 통합이 되게 된다라면은 부산에다가 본사를 두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에어부산은 반드시 부산에 남아서 우리 지역 경제하고 우리 청년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데 좀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분리 매각이 돼야 된다 이런 쪽이죠. 네네. 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러니까 FSC 풀서비스 캐리어의 통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자회사인 LCC 우리가 말하는 저비용 항공사의 통합이 진행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에어부산이 지금 현재의 논리대로 간다고 하면 진에어로 흡수 합병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사라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나 또 부산의 어떤 관문, 동북아 허브 도시에서의 부산의 역할을 하는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거점 항공사의 역할, 에어부산의 역할에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의 승패가 좌우되는 만큼 이 에어부산에 대한 분리 매각, 그건 반드시 우리가 좀 실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사실 지역 시민사회계는 물론 지역 사회계 전체가 원하고 바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본다라면 거점 항공사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에어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에어부산이 하루 빨리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분리 매각을 해서 거점 항공사로서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부산의 어느 한 현안보다도 어쩌면 가장 시급하고 급한 문제가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에어부산의 자본 구성하고 운영 현황의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지분의 구성이 아시아나가 41.9%를 갖고 있고요. 부산시가 2.91%, 부산 지역의 기업 7개사가 13.23%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에어부산의 기업 지배력은 아시아나가 갖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흡수 합병하게 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경영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회사 통합하는 데 있어서 대한항공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한항공은 진해를 중심으로 에어서류가 에어부산에 흡수합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논리로 간다고 하면 사실상 흡수합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지역에서는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해서 반드시 거점 항공사로 존재를 시킨다는 게
지역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 에어부산이 2007년, 8년도에 이제 출범할 당시에는 좀 이렇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부족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결합을 함으로써 상당히 좀 15년, 16년 사이에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지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지역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지분율이 좀 낮은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에어부산이 다시 이제 분리 매각을 가져간다라면은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든가 전문성들, 노하우들을 다시 살려서 뭐 노선권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경험들을 살린다라면 충분히 기업의 어떤 독자 기업으로서의 충분한 자기의 영향들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 운영 현황도 한번 같이 그림으로 보실까요? 항공기 21대, 국내에는 3개 노선, 국제 여객에는 29개 노선을 갖고 있다. 꽤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규모인 것 같은데 그 외 항공사를 볼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에어부산이?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나 이걸 봐서는 상위 4위 안에 드는 지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티웨이가 가장 큰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진에어, 그다음이 아마 에어부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통합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LCC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솔이 합쳐지면 결과적으로는 국내에서도 메가 LCC 기단을 50개 이상을 운영하는 큰 LCC가 생기게 되어서 국내에서도 LCC의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한항공하고 아까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 가능성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고 또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보면은 그 2020년부터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얘기가 나왔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그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그 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14개의 나라와의 협약을 통해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남아있는 거는 미국 이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다라면은 일단 대한항공의 입장은 볼 때는 올 6월까지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대한항공 측에서는 지금부터 한 2년 정도의 시간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기 전에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되어 버리면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그 자회사들 역시 자연스럽게 통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올해 2024년도에 부산시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모두가 다 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이루기 위한 좀 총력전을 펼쳐야 될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부산이 총력전을 하고 있는 거죠, 본부장님? 거점 항공사를 존치시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솔을 통합한 통합 LCC 본사를 부산으로 가져와서 거점 항공사를 존치시키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제 부산시와 부산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해서 현재의 상태로 존재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산시는 통합본사 유치와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두 가지를 다 거점 항공사의 존치 전략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LCC 통합본사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분리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상위가 에어부산 분리 매각 TF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협의회와 부산시 의회가 중심이 된 에어부산 분리 매각 추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 매각이 되었을 때 인수를 할 수 있는 인수 전략을 짤 이제 기업 중심의 인수 TF 를 구성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의 거점 항공사를 존치시키는 전략으로는 지금은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이 지역 항공사를 결과적으로 존치를 한다고 하면 가덕 신공항이 새로운 관문공항을 역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법을 바꾸고 조례를 만들므로써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과 이 활동들이 좀 더 많이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보입니다.
사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시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30% 이상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점유율을 보면 에어부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에어부산이 생기고 나서 김해공항 연평균 이용가 증가율이 10% 이상씩 매년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의 운항 편수를 보면 김해공항만 단독으로 운항하는 국제선 노선이 에어부산이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3개. 예, 그리고 국내선만 하더라도 15,000평 이상이 뜨고 있고 이용객만 해도 27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에어부산이 지역의 항공 편익 전진에서는 그만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매출액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조금 그래프가 내려가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어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사실 이제 뭐 국내 이용객도 많겠지만은 해외 이제 여행객들도 사실 이제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50% 정도가 이제 에어부산을 이용해서 이제 김해공항으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에어부산이 어떤 부산 지역의 부산 경남과 동남권의 어떤 관광에도 일정 정도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티웨이는 이제 대구가 본사인데 거기에서는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는데 부산은 사실은 유럽과 남미를 가려고 하면 거의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사와 운항 거점에 대한 그림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에어부산은 본사 소재지는 부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구의 티웨이에 비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해외 나가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리 매각이 되면 그래서 에어부산이 좀 이렇게 독립성을 갖게 되면 이런 불편은 해소가 됩니까 봅니다. 티웨이는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 유럽 노선을 간다 손치더라도 대구에서 뜨는 게 아니고 인천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출발합니다. 네네.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만 띄우는 국제선 노선이 13개입니다. 네. 물론 거기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에 가는 중단거리 노선들인데 사실 저희가 요구하고 앞으로 김해공항이 추구해야 될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했는 장거리 장거리가 노선입니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네. 유럽이나 네. 미주 노선을 뜨는 것인데요. 사실상 지금 유럽 미주 노선은 지금 앞으로 이 항공 시장의 지각이 변동이 되면 티웨이나 에어 프리미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이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에어부산도 분리 매각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 기체를 더 도입을 하고 하면 충분히 미주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의 잠재력,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이 분리매각으로 존치만 된다고 하면 가덕 신공항과 어떤 연계를 통해서 충분히 에어부산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덕 공항을 통해서 남부권 전체 주민들의 항공 편익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증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확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경영에 그러한 어떤 정상화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경영이 좀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에어부산이 분리매각 되면은 여러 가지 장거리를 비롯해서 뭐 비행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 항공 확보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빨리 좀 그 분리매각 되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또 하나의 우려가 이 분리매각에 산업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분위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회사인 그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은 논의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산업은행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부산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요구를 해야 되고 지금 미국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를 보고 있어서 지역의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한 골든타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리매각 같은 경우에 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부산상공계, 부산시, 부산상의가 에어부산 분리매각 민관협력 TF를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인수금액이 2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라고 할 때에 자금 마련 부분은 그럼 어떻게? 사실 인수 금액 문제는 정확하게 실사를 해봐야지 나올 수 네. 있는 부분이고 지금 회자되는 금액은 사실 추정치일 뿐입니다. 정확한 인수 금액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지역 기업에서 에어부산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과연 인수할 수 있는 재무적인 역량의 지역 기업이 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항공사를 한 번도 운영해보지 않은 지역 기업이 어떻게 항공사를 운영할 것인가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인데요.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충분히 인수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인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상공계의 입장이고요. 에어부산은 지역에서 이미 처음 출범할 때 지역 주주사들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인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네. 물론 아시아나가 이제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아산의 운영 경험을 가지고 왔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그동안에 독자 경영을 17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독자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어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우려하는 회의적인 시각은 불식시킬 만큼 충분히 지역 기업의 경쟁력도 있고 에어부산 자체의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들리는 얘기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 갖는 경험에서는 정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 예, 정비. 네. 그래서 큰 좀 어려운 정비들은 주로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 나머지 중이나 하 정도는 아시아나 항공이든지 아니면 에어부산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만 조금만 보완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운영이든지 그리고 이제 노선 확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충분히 에어부산이 기간이 한 16, 17년 동안의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향후에도 충분히 그런 에어부산이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고점 항공사가 네. 필요한데 에어부산이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언론이든지 그리고 이제 부산시든지 상공회든지 에어부산 등등의 자료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영향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보면은 2030년까지 에어부산이 항공기를 뭐 50대 정도 이렇게 저비용과 이제 대형 항공기를 이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에어부산이 갖고 있는 준비나 계획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은 그렇게 오래 시간이 갈지는 않을 것 같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쩌면 에어부산이 자기 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좀 결정을 준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공항에 있어서의 거점 항공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체뿐만이 아니고 국제선 중단거리 노선만 해도 2030년까지 노선 40여 개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고 네, 네. 장거리 노선도 6개 이상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지역 항공사로 결과적으로 존치를 한다고 하면 가덕 신공항이 새로운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LCC뿐만이 아니고 외항사들이 노선을 확보하고 슬롯을 확충한다고 하면 가덕 신공항은 명실상부한 국제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사실 가덕 신공항의 경쟁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항만과 철도와 연계되는 연결 연결시키는 트라이포트의 기능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부산 신항이 세계 7대 항만에 속합니다. 그리고 환적 화물은 사실 세계 2위에 속합니다. CN에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물량들을 공항과 연결시켜서 운영을 한다면 부산의 그 가덕 신공항은 또 에어부산이 화물 캐리어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면 명실상부하게 가덕 신공항과 에어부산의 성취 효과는 기대 이상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네. 부산 거점 항공사 지원 조례라고 네. 하는 거를 지금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네. 뭐 내용이 뭡니까? 사실 이제 올 하반기에 부산시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학협력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신규 장비 도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행 상품 개발, 마케팅비 지원 등에서 거점 항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제 부산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산시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보면은 거점 항공사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에 거점사를 두고 있는 항공사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노선이든지 점유율을 좀 더 높여낼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있는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가 좀 더 힘을 모아서 이 법을 바꾸고 조례를 만들므로써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과 이 활동들이 좀 더 많이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에서 한 5개 정도의 지자체가 지역의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경북, 경남, 광주, 인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부산시가 거점 항공사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소 사실상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을 지역에 존재시키고 앞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성공적으로 네. 그렇게 이행이 되고 또 이 부분이 부산 시민과 부산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에어부산은 부산의 의지로 또 부산의 자본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의 사랑 속에서 15년 이상 넘게 성장해 왔고 또 부산이 대표적인 향토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업 유치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이렇게 일궈낸 기업마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사실 부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가덕신공항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역 상공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계, 부산시, 지역 정치권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반드시 에어부산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상공계, 지역 정치권과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위한 노력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에어부산은 부산 시민들이 그리고 부산의 기업들 함께 만들어낸 부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부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더 많이 더 나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정부랑 지금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고 발의된 상태인데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저걸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아무리 법을 만들고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놔도 우리 기업이 없다라면 사실상은 대단히 아쉬운 어떤 속빈 강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어쩌면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현 정부에서도 가덕신공항과 또 부산의 발전을 많이 또 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현 정부와 좀 잘 협의해서 에어부산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분리 매각 될 수 있도록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부산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어부산 문제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의 문제고 부산 경제의 문제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